70년간 시장을 이겨낸 89세 현역 트레이더. 그는 손실 없이 무려 180억 원의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일본 버블 붕괴로 80억 원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고 블랙 먼데이, 리먼 쇼크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단타 기법이 아닙니다. 마음, 기술, 몸의 조화로운 투자 철학과 흔들림 없는 루틴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투자를 진심으로 즐기는 그의 70년 인생 지혜. 관련 내용, 김나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인물은요. 무려 89, 89세의 나이에도 현역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운용자산이 약 180억 원, 엔화로는 18억 엔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의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 후지모토 시게루입니다. 네, 후지모토 시게루. 이 이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단타로 수백 배 수익을 낸 사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수식어가 딱 붙어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는 그 이면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기 매매 규제라는 이미지 뒤에는요, 사실 70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경력이 숨어 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그분만의 철학, 그리고 경험들을 단순히 단타 고수, 이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그 센세이션한 성공 신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후지모토 시게루, 그의 70년에 걸친 실제 투자 여정은 어땠는지, 또 그를 지탱해온 철학은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식을 사용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특히 그 단타 고수라는 신화, 여기에 가려진 진실은 또 뭘까?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참고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히 투자에 관심 많으신 우리 직장인 청취자분들 있잖아요. 당신께서 그의 경험에서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은 통찰, 또 교훈 같은 것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 70년이라는 긴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분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럼요. 1936년생이시니까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19살 때, 그러니까 1955년쯤이라고 해요. 와, 거의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이죠.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근데 처음부터 막 전업 투자자는 아니었고요. 젊었을 때는 반려동물 가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시에 일본에서 꽤 유행했던 마작장, 이걸 운영하면서 사업가로서 먼저 자리를 잡으셨어요. 아, 사업으로 종잣돈을 마련하셨군요. 그렇죠. 바로 이 사업들을 통해서 투자의 미천이 될 종잣돈을 마련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의 기로 들어서신 게 1986년. 그때 운영하던 마작장을 팔아서 얻은 돈이 6,500만 엔이었대요. 당시 환율로도 꽤 큰 금액이었을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본격 투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그 투자 여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 유명한 일본 버블 붕괴, 1990년대였죠? 그때 엄청난 시련을 겪으셨다고. 아, 맞습니다. 정말 정면으로 맞닥뜨리셨죠? 그때 자산이 무려 100억 엔에서 20억 엔으로 거의 80%가 그냥 사라지는 상상하기 힘든 손실을 경험하셨다고요. 80%요? 와,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한 800억 원? 그 정도 돈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네요. 네, 정말 엄청난 손실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글쎄요, 여기서 아마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시장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후지모토 시기류는 달랐어요.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20억 엔이나 남았네?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시장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네요. 네, 이 경험이 바로 그분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인 거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강한 정신력, 또 시장이 막 극심하게 요동칠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자세, 이게 바로 그의 70년 투자 인생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이 운용하시는 180억 원이라는 자산도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그냥 단기적인 단타 매매 이것만으로 쌓아 올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 정확합니다. 그 점을 확실히 해야 돼요. 현재 그 180억엔 자산은요, 단순히 몇 년 번쩍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에 걸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또 젊었을 때 사업으로 번 돈, 그리고 비교적 좀 늦은 나이죠. 66세.
그러니까 2002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이 트레이딩. 이 모든 게 다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데이 트레이딩은 66세부터 시작하신 거군요. 네. 물론 월 매매 대금이 한 6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상당히 큰 건 맞아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산과 경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버블 붕괴 같은 위기를 이겨낸 내공에 깔려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배 수익이라는 말도 어떤 특정 시점의 단타 성과라기보다는 그분의 투자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자산 증식 과정,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그럼 그분의 투자 철학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마음, 기술, 몸,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던데요. 마음은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냉정함,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뭐 운에만 먹기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이라든지 기업 재무 상태 확인, 시장 정보 수집, 이런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고요. 이건 뭐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얻어지는 거겠죠. 그럼 마지막 몸은 뭘까요? 아, 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건강한 신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 분석하고 또 장중에는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하긴 89세에도 현역이시니 건강관리도 철저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재정적인 건강함.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과 유동성.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심지어 신용카드도 안 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시거든요. 아, 정말요? 의외네요. 네. 이것도 어찌 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투자 자금이라는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세 가지, 마음, 기술, 몸, 이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그분의 핵심 지론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가 진심으로 즐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89세 고령에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장을 분석하신다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 원천이 바로 투자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열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장에 머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투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투자 전략, 실제 매매 기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원칙은 의외로 되게 단순하게 들리던데요.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산다. 네, 아주 간단명료하죠. 근데 이게 말은 쉬워도 막상 실행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막 오르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고 싶고 또 주가가 내리면 아이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 때문에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본능이죠, 본능. 네, 후지모토 시게루는 바로 이런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막 주가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상승 추세가 좀 꺾이는 것 같다. 혹은 하락 추세가 이제 좀 반전되려는 것 같다. 이런 전환 시점을 포착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씁니다. 종목 고르는 기준도 상당히 명확하시더라고요. 증수, 증익, 증배.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딱 요약되던데요. 네, 증수 증가, 그러니까 매출 증가, 증익, 이익 증가, 증패, 배당 증가. 이 세 가지가 모두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거죠. 특히 매출 성장과 함께 경상이익이나 순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추세를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은 어떻게 찾아내시나요? 그분은 회사 사계보라고 일본의 분기별로 나오는 기업 정보 책자가 있어요.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기업 재무 상태를 분석하신대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당장 배당률이 높은 그런 고배당주를 쫓아다니기보다는 기업 자체가 성장하면서 배당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그림을 더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물론 연간 배당 수입만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 배당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성장성에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주주 가치 높이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IT처럼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분야보다는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본인이 오랫동안 봐왔고 잘 아는 산업, 그런 산업 내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아, 그것도 워렌 버핏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 네, 그런 면 있죠. 매매 스타일에 보면 66세 이후로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하신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동시에 일부 종목은 또 장기 보유하는 유연성도 있으시고요. 특히 재밌었던 게 장기적으로 쭉 오르는 좋은 주식이라도 그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 파동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네, 그냥 쭉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사고 파는 걸 반복하는 소위 회전 매매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매 시간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신가요? 네, 주로 거래가 활발한 시간대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이때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오후장 시작 직후인 12시 30분쯤. 마지막으로 장마감 직전인 오후 3시 부근. 이때 거래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때 시장 참여자들 심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격 변동도 크니까 단기적인 기회를 잡기 좋다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지표들을 주로 보시나요? 자료 보니까 캔들 차트, RSI, 맥디, 일목균형표, 삼선 전환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캔들 차트, 특히 단기 매매할 때는 5분 봉 차트를 자주 보신다고 하고요. 또 RSI라고 상대 강도 지수죠.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건 주가가 지금 너무 과열됐는지, 과매수, 아니면 너무 침체됐는지 과매도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 같은 거거든요. 아, RSI 많이 들어봤어요. 네, 보통 RSI 수치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너무 많이 팔았다 생각해서 매수를 고려하고 70 위로 올라가면 너무 많이 샀다 싶어서 매도를 고려하는데 특히 시장이 큰 방향 없이 옆으로 질질 흐르는 횡보장에서 이게 꽤 유용하다고 말씀하세요. RSI가 29까지 내려가면 아주 강한 매수 신호로 보기도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RSI 하나만 보고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호들이랑 반드시 같이 본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하나의 지표만 맹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교차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MACD라는 지표로 주가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 많이 쓰는 일목균형표에 구름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기준선이랑 전환선이 교차하는지 이런 신호들도 참고하시고 또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가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보여주는 가격대별 거래량이나 추세 전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삼선 전환도 같은 지표들도 다 같이 고려를 하시는 거죠. 여러 도구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 마치 의사가 진단할 때 여러 검사를 종합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자금 관리나 리스크 대응 방식도 굉장히 독특해요. 1대 2대 6 법칙이라는 본인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던데. 네. 그건 이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자신만의 규칙인데요. 처음 어떤 종목에 들어갈 때는 확신이 좀 부족하니까 정찰병 보내듯이 1000주 정도만 조금 사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 흐름이 예상대로 가고 좀 더 확신이 생기네 싶으면 2000주로 비중을 늘리고 야, 이건 진짜 확실하다. 무조건 먹는다. 이런 강한 확신이 들 때 6000주까지 비중을 확 늘리는 거죠. 아하, 확신도에 따라서 베팅 규모를 조절하는 거군요. 네. 팔 때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비중을 줄여나가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수준에 따라서 투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원칙인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쩌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바로 손절매 원칙이 없다는 점이에요. 아니,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손절매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네.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봐야 하는데요. 그분이 명확한 손절 기준을 안정해 놓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버블 때 80% 자산 날리고도 20억 엔이 남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돈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이 마이너스 2억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나도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쿠션이 있다는 거죠.
아, 자금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세금 관리 목적도 있어요. 일본은 주식 팔아서 번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필요할 때 일부러 손실난 종목을 팔아서 이익난 종목의 차익이랑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전략도 활용하시고요. 셋째는 본인이 고른 종목, 아까 말한 증수, 증익, 증배 기준을 통과한 그런 성장 기업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빠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점은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의 손절없는 투자는 정말 막대한 자산, 수십 년의 경험, 그리고 자기만의 확고한 종목 선정 기준, 이런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전략이라는 거. 일반 개인 투자자,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직장인 투자자가 이걸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점은 정말 명심해야 하고요. 오히려 그분은 손절 대신에 물타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렸네, 그냥 버티자, 이런 식의 물타기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낮은 가격에서 추가로 산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짧게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그 추가로 샀던 물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거나 손실폭을 줄이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치고 빠지는 걸 반복해서 손실을 메우거나 수익으로 전환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에 산 주식이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2만 원 근처에서 5천 주를 더 사요. 그리고 2만 1천 원에 빠르게 팔아서 500만 원, 수수료 세금 빼고 수익을 내는 거죠. 이런 짧은 매매를 20번 반복하면 1억 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오히려 수익으로 바꾸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기술적인 대응인 거죠. 물론 이것도 철저한 차트 분석이랑 매매 타이밍 잡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그분 자신도 주가가 반토막 나고 거기서 또 20% 할인돼서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보통 내공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그분의 투자 여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 바로 끊임없는 학습과 복귀인 것 같아요. 복습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모든 거래 내역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사서 언제 얼마에 팔았고 그래서 손익이 얼마 났는지 이걸 전부 공책에 손으로 직접 꼼꼼하게 기록하신대요. 와, 손으로요? 요즘 세상에? 네, 그렇게 수십 년간 기록한 매매 노트가 50권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그 철저함과 꾸준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근데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끝나면 왜 성공했지? 왜 실패했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혹시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은 없었을까? 이런 걸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배운다는 거죠. 이런 철저한 복귀 과정이 그분의 실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킨 원동력인 셈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별 종목이라는 잎사귀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 경제라는 나무,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라는 숲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매일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뉴스 보고 시장 정보 확인하고 이런 공부 습관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정말 놀랍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죠.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후지모토 시게루의 투자 여정, 철학, 그리고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 특히 매일 바쁜 일과 속에서 틈틈이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 직장인 투자자께서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얻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 같아요. 투자에는 무슨 마법 공식이나 비법 같은 건 없다. 중요한 건 그의 태도 그 자체다. 맞습니다. 후지모토 시게루의 성공은요, 그분이 썼던 특정 단타 기법 몇 가지를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 똑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공 뒤에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어 지켜온 그 규율, 또 버블 붕괴 같은 큰 실패에도 다시 일어선 회복 탄력성,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평생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자체를 즐기는 그 열정, 이게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로 수백 배,
이런 환상에서는 좀 벗어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분의 태도를 배우려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 마음, 기술, 몸이라는 투자 철학도 우리 직장인 상황에 맞게 좀 재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마음.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직장인은.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 능력이 더 중요해요. 장중에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막 기뻤다 슬펐다 하기보다는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처럼 좀 차분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때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는 훈련. 이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났을 때 막 좌절하기보다는 아, 이번엔 이걸 배웠네 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고 다음 투자를 위한 교훈으로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기술 측면에서는요. 그분의 분석 방법을 참고하되 우리 투자 스타일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기업의 증수, 증익, 증배를 중요하게 본다는 원칙, 이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좋은 종목을 찾는데 아주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의 차트 분석 기법을 전부 다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뭐 추세선이라든지 지지선, 저항선 같은 기본적인 개념 정도 익혀두면 매매 타이밍 잡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아, 그리고 그 1대2대 6법칙도요. 한 번에 큰 돈 넣기보다는 시장 상황이나 내 확신 수준에 따라서 나눠서 사고 파는 원칙으로 응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몸. 직장인에게 투자를 위한 몸은 뭘까요? 바로 당신의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꾸준한 근로소득. 이게 바로 몸 아닐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후지모토 시게루가 젊었을 때 사업으로 종잣돈을 마련했던 것처럼 당신은 매달 받는 월급이라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투자의 씨앗이 될 자금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직장인 투자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막 스마트폰, 자동차, 신용카드 안 쓰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모습, 이것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꾸준히 투자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몸 관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 이것도 그분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분의 180억엔 자산은 70년이라는 시간과 인내의 결과물이지 뭐 단 몇 년 만에 뚝딱 만들어진 신기루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막 큰 수익 내려는 조급함보다는 꾸준한 저축과 적립식 투자,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믿으면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 이게 오히려 그분의 투자 방식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루틴과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매일 시간 내기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꾸준히 시간을 딱 정해서 시장 동향 좀 살펴보고 관심 있는 기업 정보 찾아보고 또 내 투자 과정을 기록하고 복귀하는 습관.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남들이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사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죠. 후지모토 시게루가 66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데이트레이딩이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배우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시장 환경이 변하고 또 내 상황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런 열린 자세도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는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를 통해서 그의 70년 투자 여정을 좀 깊이 있게 따라가 봤습니다. 그는 단순히 단타의 신이라는 그 수식어 안에 가둘 수 없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시장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자기만의 철학과 원칙을 꿋꿋하게 지켜온 위대한 투자 여정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음, 기술, 몸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 증수, 증익, 증배라는 명확한 종목 선정 원칙,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복귀하는 그 철저함,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를 진심으로 즐기는 마음과 꾸준함, 이게 바로 그의 성공을 만든 핵심 동력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기술이나 기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태도와 철학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의 삶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후지모토 시게루는 투자가 진심으로 즐겁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투자는 지금 어떤가요? 단순히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 숫자만 쫓는 것을 넘어서 이 투자라는 긴 여정 그 자체에서 당신만의 어떤 기쁨이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혹시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즐거움을 찾고
투자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 높은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동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당신만의 투자의 기쁨을 발견하고 또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